Recording in progress. 그런 거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간언이라고 합니다. 간언. 충성스러운 마음에서 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임금의 비위를 맞추지 않고 임금이 기분 나빠하더라도 정직하게 올곧게 말하는 거. 그걸 우리가 간언이라고 해요. 직언, 간언 같은 말이에요. 하고자 하나 말해야 쓸데없는 거로는 까닭이 이렇게 없기 때문에 함구무언이 뭘까요? 맞, 비슷한 겁니다. 입을 다물고 주면은 먹고 시키는 일이나 공손히 했어. 그러니까 형의 행동이 뭔가 나쁜 행동을 해. 그래서 이거 말을 해봤자 그런데 하지만 쓸데없으니까 잠자코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었어. 무거한 놀부놈이 무거하다는 게 뭐냐면 근거 없는 막대 먹은 놀부놈은 일부에 아주 조금도 개회 뉘우친도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너네 너 교회 다녀? 다니고 있어? 거기 회개하라는 말 쓰지. 회개라는 말 들어봤어요? 회개? 너네는 웬간하면 내일 듣고 살지도 모르는데 잘못을 많이 저지른 사람한테 하는 말입니다. 너 그거 뉘우치고 고쳐 이럴 때 회개라고 하는 거야. 이때 회자를 요런 회자를 씁니다. 처음 보죠. 네, 어찌하니 분통하랴. 요런 거요. 어찌하니 분통하랴.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서술자가 자기가 직접 개입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한번 가볼게요. 서술자에 적어 놓으세요. 서술자의 직접적 개입이라고 얘기해요. 서술자가 자기 목소리를 내서 평가해 주는 겁니다. 같은 말, 편집자적 논평. 고전 소설은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더 가볼까요? 놀부의 나쁜 마음, 아까 뭐 부모에 물려준 재산, 많은 전제의 재는 재물, 저는 돈과 재물, 남전, 북답, 남쪽과 북쪽의 전답은 논밭을 전답이라고 합니다. 들어봤어요, 전답? 이렇게 두 글자씩 따로 읽어봐. 남북의 전답. 전답이라는 건 논밭이에요. 논밭, 또 노비, 우마, 혼자 다 차지하고 욕심 많아. 우마는 뭘까요, 우마? 어, 아쉽습니다. 동물 중에 하나, 동물입니다, 동물. 말, 또, 소. 자, 소와 말. 다 차지하고, 아우, 흥부를 구박하되, 흥부의 어진 마음에 조금 더 다름이 없더라. 형을 위하는 착한 마음은 변함이 없어. 아주 착한 사람이야. 이때 놀부는 세간 전답 뭐라고요? 논밭. 세간은 집안 살림. 전답을 탁 차지하고 지 혼자 호의호식 잘 입고 잘 먹고 의는 옷, 식은 먹는 거. 호의호식하며 이런 말이 아니야. 호위호식이 아니야.
호의호식이야. 물론 요즘 수능에선 사자성 안 나와요. 사자성 묻는 문제 안 나옵니다. 속담 묻는 문제 안 나와요. 예전에 나왔었는데 수능에서. 요즘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서도 이런 거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 고전 작품에서는 이렇게 일부씩 나와. 작품 내에서. 그리고 학교 국어 선생님에 따라 이런 거 내는 거 좋아하시는 선생님이 따로 있기도 해. 그거는 뭐 그때 가서 하는 거고. 다 차지하고 저 혼자 호의호식하고 하며 자기 부모 제사를 지내도 재물은 아니 장만하고 재물은 뭐냐면 제사 음식들 준비하지 않고 대전으로 놓고 지내는데 대전 뭐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 음식을 차려야 되잖아. 그럼 종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생선 하고 써놓고 또 종이 잘라서 떡 이렇게 상 위에 올려놓고 실제 생선이랑 떡은 안 올리고 종이 같은 것만 적어 종이에다 글자만 적어서 이렇게 올려놨다는 얘기야. 이해돼? 얼마나 구두쇠인지. 이 모든 재산이 누가 물려줬는데? 부모님이 물려줬는데. 자, 다시. 실제 제사 음식은 준비하지 않고 그런 종이 같은 것으로 놓고 지내는데 편값이면 편값이라. 과일값, 이게 편이 떡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떡값이면 떡값이라 쓰고, 과일값이면 과일값이라 쓰고, 제각각 기로에 버려놓고 제사를 철상한 후에 제사를 치르고 철상은 뭐냐면 치운 후에 우리 군부대가 떠나는 걸 뭐라 그러죠? 어딘가 점령했다 다시 떠나는 거? 거의 두고 떠나는 거? 철수한다 그러죠? 그때 철입니다. 아, 얘는 돈을 아끼느라 제사도 제대로 지내지 않아. 이번 제사에도 안 쓴다고 아꼈지만 황초값, 촛불, 값 오픈은 지직 무처 일세 뭐야? 어디에서 달라고 구해볼 수도 없는 노릇이네. 오픈 쓰고 말았다. 자, 그런 거예요. 더 볼게. 잠깐만. 여기에서 돈을 자, 인색하다고 할게. 인색한 데다가 그 인색함이 도를 지나쳐서 부모의 제사도 제대로 신경 쓰지 않죠. 제사 제대로 신경 쓰지 않는 거, 효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천하의 몹쓸 놈이, 이 천하의 몹쓸 놈이라는 평가는 누가 내린 평가겠어? 우리가 그걸 좀 더 고급지게 뭐라고 불러? 소설에서는? 작가라는 말 말고? 자, 그래. 요게 바로 뭐야? 서술자의 무슨 개입? 아까? 직접적 개입. 줄여서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서술자의 직접적 개입. 이게 됩니다. 왜? 흥부는 이렇게 나쁜 놈이라고 자기 형을 직접 생각하지 않아. 착한 마음에 형을 계속 좋게만 생각해. 그러다 어느 날, 자, 시간대가 바뀌거나 이렇게 장면 자릅니다. 장소가 바뀌거나. 하루는 생각하니 흥분의 가족을 내쫓으면 양식도 많이 남고, 없고보다. 용처, 용처는 돈 쓸 곳도 덜 할 거라.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흥부가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몇을 낳냐면요. 20명 가까이 낳습니다. 과장되긴 한데, 과장되긴 한데.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난 거야. 사실. 쌍둥이도 나기도 하고, 뭐, 어떻게 낳겠죠. 근데 그 흥분의 가족이 형한테 얻어먹고 살고 있는 거야. 왜? 형이 재산을 상속받은 걸 분배하지 않고 지 혼자 독차지했거든.
그래도 형이라고 또 동생을 끼고는 있죠. 구박하면서 있지만. 그래서 나름 그 친구들을 다 먹여 살린다고 하고는 있었는데, 근데 이게 자꾸 그쪽으로 쓰이는 돈이 너무 많아서 자기 부부가 의논하고 지들끼리 흥부를 불러 하는 말이, 형제라는 것은 어려서는 같이 살되 실가를 갖췄다는 건 뭐냐면요. 어, 가정을 꾸린 후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 그 후에는 각자 생활하는 거지. 독립해서 하는 거지. 떳떳한 마음이 너는 처자식 데리고 나가라. 깜짝 놀라서 형제는 수족과 같으니 뭐야? 손발과 같아서 우리 단 두 형제로 각산 뭐야? 각각 산 흩어져 살면 돈목지의 어려운 말이야. 돈목지 어휘풀이 있지만 목은 화목하다의 목입니다. 화목한 정 형제간의 화목한 정이 없으리니 형님께서는 형장 다시 생각해 주세요. 그 말은 뭐냐면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말인데 잘 봐봐. 형제는 수족, 손발과 같고 처자식은 의복과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 듣죠? 무슨 뜻일 것 같아?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재우야. 형제는 손발과 같고 아내와 자식, 처자식은 의복과 같다. 옷, 의복. 내 발음 그렇게 안 좋아. 의복, 그럼 처자식은 아내랑 자식은 의복과 같다. 그런 거지. 야, 누가 더 중요하다는 말일 것 같아? 형제가 더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봐봐. 수족과 같다는 건 뭐야? 팔이 떨어지면 다시 뭐 어떻게 팔을 자라나게 할 수 있어요? 한 번 잃고 나면 영원히 다시 얻을 수 없습니다. 처자식은요, 옷과 같아서요. 아내가 죽거나 자식이 죽어도 다시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되죠. 되게 이상하지, 우리 현재의 감각으로는. 옛날엔 근데 그렇게 생각했다.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 너희 같으면 좀 정반대 아니야? 어떻게 보면? 부모, 자식, 아내와 자식이 훨씬 더 그렇게 생각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옛날엔 그랬어? 근데 어쨌든 그런 거야. 형제는 손발같이 떨어져서 살면 어떻게 했더니 놀부는 본래 집 한 칸 변통, 임시 변통. 자, 변통은 마련해 주는 겁니다. 혹은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한 칸짜리 집 정도 마련해서 나가라고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었어. 아니었어. 건으로 배송 내려 하다가 배송을 쫓아내는 겁니다. 건으로는 그냥 아무것도 마련해주지 않고 그냥 쫓아내려 하다가 흥부의 착한 말을 들으니 불량한 나쁜 마음이 불길이 일어나는 듯 하는지라 눈을 부릅뜨고 팔뚝을 뽐내며 가로되 이놈의 흥부야 잘 살아도 내 팔자고 못 살아도 내 팔자니 형을 어찌 길게 뜯어먹고 매양 항상 살려 하느냐 잠만 말고 어서 나가거라 흥부의 어진 마음에 생각하니 형의 신법 마음씀이 씀씀이가 벌써 이러느니 요란히 어지럽게 시끄럽게 굴어 남이 알면 형의 나쁜 점이
더 드러날지라. 이 상황에서 누구 걱정하는 거야? 자기 걱정하는 게 아니야, 흥부는. 누구 걱정하는 거야? 이렇게 집안의 소란스러움이 크게 집 밖으로까지 들리면 남들이 누구 흉을 보겠어? 형 흉을 볼까 봐 걱정하는 거야. 이 미친 사람 아닙니까? 잠자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와서 자, 장소가 바뀌었어요. 형 만나고 자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와 나갈 길을 의논하니 흥부의 아내 또한 현숙한 현숙 음, 어질고 착한 부인이다. 장부 남편 남자 대장부 남자 나는 너무 웃겨. 영어로 다이 아니 영어로 일본어로 다이조부? 어, 괜찮다는 뜻이잖아. 한자로요. 대장부라는 뜻이거든. 대장부라는 한자 쓰거든요. 우리나라는 대장부가 뭐냐면 남자란 뜻이야. 약간 테토남 느낌의 남자. 대장부. 남자라면 당연히 이래야지 하는. 근데 일본에선 그게 뭐야? 다이조부 데스까? 뭘 하잖아. 뜻을 받아. 남자의 뜻을 받아 남편의 한마디 원망도 없이 낙루 하며 하는 말이 낙루가 뭐냐면요. 눈물을 흘리며 고전소설에 자주 나옵니다. 낙루. 루가 눈물 루자예요. 쓰이는 데가 있나? 루? 일단 가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내가 하는 말입니다. 시아주버니께서 저러하니 아니 나갈 길은 전혀 없고 나가자고 하니 방 한 구석이 없으니 어린 자식들 어디로 가서 의지하면서 삽니까? 이 시아주버니 누구예요? 시아주버니 누굴까? 놀부 얘기하는 거야. 남편의 형을 여자가 부를 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럭저럭 밤을 새우고 동방이 밝는지라. 자, 시간이 날짜가 하루가 지나면서 밝아진 겁니다. 놀부 놈이 방 앞에 이르러 호통하길. 이놈의 흥부야, 내가 어제 일렀거는 어찌하여 아니 나가느냐? 너도 이제 안 나가면 난장 박살. 난장이 뭐냐면요. 매로 때려 박살 죽이는 겁니다. 때려 죽여서 내쫓으리라. 이렇듯 구박하니 일시를 어찌 견디리요. 자, 일시를 조금이라도 어찌 견디리요. 이것도 뭘까요? 이것도 서술자의 서직계가 됩니다. 됐죠? 자, 1, 2, 3번까지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너네 별주부전 토끼 간 뭐 뺏으려고 했던 이야기 옛날 이야기 있잖아. 그런 이야기가 너네 어렸을 때 전래동화 읽을 때 읽었을 거 아니야. 그게 이번에 수능에 나왔었어. 흥부전 같은 그런 건데 신기한 거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다고 해도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연관돼서 나올지 모르지. 최근에 한민이가 빠진 적이 없었는데 무단으로 어쩐 일이지? 얘 연애해? 여자친구 있어? 뭔 소리야? 여자를 5명 데리고 다니. 어? 하사노 모르는 단어 질문해. 아까 이렇게 썼어. 주관식은 빼고 푸세요.
음, 설정해도 돼? 네, 설정해봅니다. 1번에, 네, 5번이에요. 2번에, 네, 2번. 그럴듯한 명분이라고, 자, 3번까지 답을 일단 채점하고. 3번에, 1번. 자, 그럴듯한 명분은 어떤 이유, 구실 등을 얘기를 해요. 남들에게 내세워서 자기가 하는 일에 정당성을 드러내려고 해서 세우는 것들이죠. 3번 됐고, 편집자는 논평 됐고, 나머지는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쉽시다. 자, 파수꾼이 뭐냐면요. 이것도 대본이네요. 왜? 파수꾼은 우리 막루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디 초소 같은 데 높이 올라가가지고 너네 그 저거 본 적 있니? 뭐지? 뭐 친구와 함께인가? 본 적 있어? 친구와 함께에서 총기 오발 사고로 되게 억울하게 어떤 주인공의 동생이 죽잖아. 헐, 맞나? 네, 그때 그들이 어디서 지키냐 위에 올라가서 지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루라고 하고 망을 보는 보초서는 여기서 보초서는 사람 우리가 파수꾼이라고 해요. 뭔가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이 작품의 앞에 내용이 줄거리도 없으니까 내가 얘기를 할게. 너네 그 옛날에 그 이야기 그 양치기 늑대와 소년 이런 이야기 알아? 늑 양을 치던 소년이 너무 심심해가지고 늑대가 나타났다 자꾸 장난치고 거짓말하다가 결국에 마을 사람들이 출동했다가 속고 출동했다 속은 걸 알고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나타나서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했더니 뭐해? 사람들이 도와주러 안 오죠. 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패러디한 겁니다. 어느 마을이 이렇게 진격의 거인처럼 이렇게 둘러싸인 어떤 뭔가로 둘러싸서 막고 있는 그런 마을인데 막로 꼭대기에서 갑자기 파수꾼들이 소리쳐요. 이리가 나타났다. 이리 때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리 때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공포에 떨면서 집안에 숨어 지내고 이렇게 지내요. 여기까지 됐지? 파수꾼의 파수꾼 나 이렇게 두 명인데 파수꾼 다가 새로 들어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파수꾼 다도 명예로운 일을 마을의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그 직책을 맡은 걸 기뻐하면서 막루에 올라가서 이리 때가 나타났다라고 같이 외치고 북을 치려고 했는데 자기가 봤더니 이리 때가 있어 없어? 없어. 뭐야? 하얀 구름만이 있을 뿐이야. 그런데 파수꾼 가와나 파수꾼 선배들은 이리 때가 나타났다고 막 소리치면서 막 그래. 그런데 파수꾼 다는 아무리 봐도 이리 때가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본 진실을 뭐야 이거? 지금까지 이 마을은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이리때가 있다고 공포심을 조장해서 마을 사람들의 공포를 통치하면서 촌장이 하수인인 거죠. 파수꾼 가하나는. 그러면서 마을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를 파수꾼 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마을 사람 들고 일어나요. 이럴 수가. 우리가 그동안 속고 있었다니. 화가 나서 막 달려올 때 촌장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실을 알고서 촌장이 나타나서 파수꾼 다를 찾아와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볼게요. 얘야, 유리 땐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 때 물리지 않았단다. 아, 애들이 그런 것도. 어, 자, 다시. 여기 쓰이죠?
늑대, 이리, 승냥이 모두 울프를 의미하는 순우리말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으려나? 이거 볼까? 살면서 너무 궁금했던 이런 걸 구분하기로 했다는데 늑대 있고요. 결론은 1위는 이건데 학명만 다를 뿐 같은 종이라고 여기고 그냥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 학자도 없대요. 승냥이. 승냥이는 붉은 여랑 늑대를 합쳐놓은 것처럼 생겼다고 하고 이렇게 생겼대. 코요테. 되게 구분해. 그럼 늑대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1위. 여기에 지금 자칼, 등개, 늑대, 회색 늑대. 요 회색 늑대가 그런 것처럼 생긴 거죠. 될까? 그러면 나올까요? 단 한 사람도 이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해서 당연하지. 당연하지. 없는데.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 때 대항에게 단결했다.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뭔지 넌 알기는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성스러운 파수꾼들에게 미안해.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천 개의 쓸모없는 덫들을 보살피고 양철복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야, 그러면 그 선배 파수꾼들은 이리 때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볼라? 모르고 지내온 거야, 지금까지. 응? 하나 말이다. 그들의 일생이 그저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다고만 할 수는 없어. 그래서 파수꾼은 진실을 알지 못하는 인물이면서 파수꾼의 앞잡이, 파수꾼의 하수인, 아, 촌장의 하수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충실하게 이 체제 유지에 협조하는 인물인 겁니다. 마치 명령했으니까 가야지 국회에 막 쳐들어갔던 군인들 같은 거죠. 생각 없이 갔던.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법적으로. 한 번 더. 그러면 지금 촌장은 진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 다에게. 야, 없어. 그래. 근데 없는 거 가지고 이렇게 질서 유지한 게 뭐가 잘못됐어? 어쨌든 사람들 잘 질서 있게 잘 치안 유지하고 잘 지내고 있잖아. 이것 때문에 문제되는 거 없잖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을의 지도자가 진실한 정보를 개개 사람들의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 편의에 따라 거짓 정보로 했던 그게 문제인 거죠.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그 희생도 뭐야? 근데 자발적이지 않잖아. 거짓된 정보 속아서 된 거 아니야. 난 네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만약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 구름이 바로 진실을 상징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너가 이런 것들을 다 망가뜨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다. 진실을 밝히면. 저 파스코는 늙도록 헛복이나 친 것이 되고 마을에서 무너져 버린다. 얘야,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 뭘 망설이시죠? 아니야, 아무것도. 중간 생략된 거예요. 난 아직 안심이 안 돼서 그래. 온화한 얼굴에서 혀가 낼름 나왔다가 들어간다. 요 행동은 어때? 요 연기는. 뭔가 지금 사람들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잖니. 이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인데 민중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막노를 부순다면 속은 것에 더욱 화를 낼 거야. 아마 날 죽이려고 덤빌지도 몰라. 아니 꼭 그럴 거다. 그럼 뭐냐? 지금까지 니리에게 물려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는데 흰 구름의 첫날, 진실이 밝혀진 첫날에 살인이 벌어진다. 살인이라고요? 일종의 공포를 조장하는 거죠.
조장하는 겁니다. 네가 그런 행동을 하면 나는 죽을 거야. 살인 사건이 벌어질 거야. 그래서 자꾸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 살인이지. 생각해보렴. 도끼에 찍힌 내 모습을 피가 샘솟듯 흘러내릴 거다. 끔찍해, 얘. 너는 그런 꼴이 되길 바라고 있지?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자꾸 촌장이 없는 사실을 과장해서 파수꾼 다에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혐의를 오히려 덮어씌우는 거죠. 아니라고? 그렇지만 내가 변명할 시간이 어디 있니? 난 마을 사람들에게 왜 이리때를 만들었던가 그걸 알려줘야 해. 그럼 그들도 날 이해해 줄 거야. 마치 계몽령? 자, 그렇게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허나 내가 말할 틈이 없다. 사람들이 오면 넌 흰구름이라고 외칠 거고 사람들은 분노하여 도끼를 휘두를 테고 그럼 나는 예, 네가 본 그 흰구름 있잖니. 그건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냐? 아니요. 그렇지만 난 오늘 외치고 싶어요. 그것 봐. 넌 내 피를 보고 싶은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 다의 의도를. 진실을 알리고 싶어 하는 그런 긍정적인 인물인데 그 의도를 왜곡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뭐라고 해야 돼? 이런 거 뭐라 그러죠? 그 가스라이팅 내지는 댓글 공격하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더구나 더 나쁜 건 넌 흰구름을 믿지도 않아. 내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오늘 꼭 외치려고 그러는 거지. 아, 넌 네가 본 그 아름다운 거 믿지도 않는구나. 그건 아니에요. 그래? 그럼 너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괴로워하는 파수꾼 달을 안을 꾀하며 오늘은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 흰구름이라고 외칠 테니. 회유하고 협박하고 그죠? 공포심 조성해서 자기 죽을 거라고 불안감 조성해가지고 착한 파수꾼 다로 하여금 진실을 외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꼭 약속하시는 거죠? 물론 약속하지. 정말이죠, 정말? 그럼 정말 약속한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촌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소개해요. 싱그름뿐이라고 이리 때는 없다고 얘기한 건 여기 파수꾼 다입니다. 그럼 파수꾼 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하고 파수꾼 다에게 자리를 내줘. 마을 사람들 앞에. 파수꾼 다가 뭐라 그랬을까요? 이리 때가 있다고 했을까요? 없다고 했을까요? 있다고 했습니다. 왜? 오늘만 넘기면 너 어디 갔다 왔어? 집이었어? 네. 잤어? 네. 너 수학도 있었다며. 수학이요? 저 어제 했어요. 수학을? 자, 지금 페이지 40페이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국 파수꾼 단은 이리 때가 나타났다면서 북을 두드립니다. 말살은 나쁘죠. 결국 촌장의 회의에 넘어가요. 오늘은 잘못하면 파수꾼 말살을 촌장이 죽을까봐 그 착한 마음에 촌장의 말대로 들어주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물러납니다. 그리고 나서 파수꾼이 그럼 촌장님 내일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라고 얘기했더니 뭐래? 야, 이제 너랑 나랑 같은 배 탔어. 너도 거짓말했잖아. 너는 살아남을 것 같아? 그래 뭐예요? 너 앞으로 여기 막루에서만 살고 마을로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하고 소송 끝났어. 진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진실이 좌절되고 끝나요. 이 소설이 이건 시나리오 대본이야 대본 연극 대본. 이 대본이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군부 독재 박정희나 어? 너 박정희였나? 전두환 시절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뭘 했어? 우리나라에서 자유를 위한 움직임이 있을 때 민주화운동 있을 때 항상 뭐 일으켜? 간첩 추천범입니다. 저 민주화운동 하는 애 중에 몇 명은 간첩이다. 잡아가지고 사형시키고 사람들 조용히 시키고 한 거랑 똑같은데 그거를 직접 쓸 수 없으니까 전래동화식으로 이소무화식으로 동화처럼 만들어가지고 쓴 거예요. 이해됐어? 뭔 얘기인지?
이런 작품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이런 작품을 우리가 적어볼까? 41페이지 꼭대기에 우의적 표현이라고 해요. 어떤 특정한 상징적 체계를 통해 체계나 소재, 주제를 간접적으로 전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 소설들이 시나리오 이거 대본 시나리오 말고 이거는 연극 대본이니까 희곡 대본 말고 소설에도요. 그 한 교실에 한 거의 독점적인 힘을 독점적으로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일진 애들을 내세워 가지고 걔네가 어떻게 권력을 유지하고 나중에 권력을 잃어가는가 교실 학교 내에서 그걸 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군부 독재 시절의 어떤 권력 유지나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쓰죠. 그런 것들도 우의적이라고 얘기해요. 이해됐죠? 너 앞에 빠진 거 들어야 돼. 문제 1번부터 3번까지 풀어봅니다. 뭐라고 다시? 충직은 충성스럽고 정직한. 파수꾼. 파수꾼 그거 지키는 사람. 여기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아 잠깐만. 여기에서 다가 아니라 여기 충직한 파수꾼은 누구겠어? 당연히 가와 나겠지. 여기 등장하진 않지만 선배 파수꾼들 얘기하는 거야. 넌 못 볼 거야 지금. 채점하고 잠깐 줍시다. 자 1번에 4, 2번에
이번에 몇 번? 아쉽습니다. 2번에 4, 3번에 4. 자, 1번에 잠깐 볼게. 윗글에 대한 이해가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에 파수꾼 다는 촌장이 마을 사람들의 철벽권. 이거 당연하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진실을 알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촌장이 지금 가스라이팅 계속하고 있는 거죠. 2번 문제에서 소품으로 도끼를 실제 준비하여 사실적인 느낌이 들도록 한다. 리을이 뭐냐면 지금 아직 사람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도끼를 휘두를 테고 직접 지금 도끼를 들고 무대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말로만 얘기할 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연기를 할 때 무대 위에는 도끼라는 소품이 크게 필요 없어요.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알아두세요. 이 소설, 이 연극은 끝날 때까지 사람들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어떻게 행동하냐면 촌장이 관객들을 보고 마을 사람 대하듯이 얘기해요. 이해되죠? 이건 여긴 안 나와 있지만. 그래서 실제로 도끼를 준비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3번 문제 답은 4번인데 적절하지 않은 건데 흰구름 첫날 살인이 벌어지고 피가 솔솔 흐를 것이라고 한 데서 권력층의 위선은 반드시 무너질 거는 작가의 생각이 아니라 촌장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독재자로서 그래서 진실이 만큼 자기가 파면되고 죽게 되는 걸 공포로서 조장해가지고 진실을 알리지 못하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의 답 권력자가 그렇게 처단될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진한 파수꾼 다에게 가스라이팅하고 그래서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잠깐 쉬었다 하죠.
음. 자, 한번 하나 더 합시다, 우리. 그죠? 호랑이라는 작품이, 녹화를 잠깐 중지시켰다고 알고 그랬구나. 봅시다. 이거 많이 피곤해? 어, 오케이. 제목은 호랑이입니다. 수필이에요. 가보죠. 소년 시절, 집에서 멀지 않은 이웃에, 자, 과거의 상이에요. 요새 호랑이 박사성이라는 노인이 한 분 계셨다. 자, 원래는 성균관 사성벼슬을 하신 일이 있는 한 학자였고, 한문을 공부한 사람, 한 학자. 이제 생각하면 원교풍의 좋은 초서도 하시고, 초서는 글씨체 같은 겁니다. 그런 분이었는데, 80이 넘도록 그 늠름한 체구에 넓은 이마에는 두리두리한 눈이 빛나고 있었다. 자, 80이 넘은 체구도 좋고 한, 이런 외모. 어떻게 하지? 여기는 외양 묘사라고 해야 되겠죠.
외양은 외모입니다. 초서는 어떤 거냐면 이런 글씨들을 초서라 그래요. 본 적이 있, 본 적이 있는데 초서인지는 모를 거야. 이런 글씨체. 글씨체를 막 흘려 쓰는 필기체처럼 한자를 막 써서 이게 글씨야. 그래서 알아보기가 되게 어려워. 이것도 전문적으로 훈련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어. 이거 마치 한문 같지가 않지? 이게 한문 같아? 근데 한문이야. 영어에도 필기체가 있잖아. 그거보다 더 어려워. 고난도로. 한자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거 잘했다는 얘기야. 자, 볼까요? 평소에는 말이 적지만 걸걸하고 급한 성미, 크고 잘생긴 풍채, 모습 때문에 아마 호랑이라는 별명이 붙게 된 건지도 본인도 모른다. 그래서 호랑이라는 별명의 유래. 어떤 부분이? 이 부분이. 걸걸하고 급한 성미와 크고 잘생긴 풍채가 바로 호랑이라고 하는 별명을 받게 된 건 아닐까. 어쩌다가 길에서 만나 뵈면 그분 성품대로 인사는 받는 등 마는 등 그저 얼굴에 구수한 미소 같은 것이 얼씬 지나가고는 그 걸걸한 음성으로 이 사람아 자네는 신학문은 그만했으면 됐으니 이제 한문을 읽어야 하네. 워낙 보니까 한 학자였으니까 한문을 공부한 학자였으니까 나 글쓴이인 나에게 신학문 서양 학문은 그만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아시오는 안경너머로 내 얼굴의 반응을 유심히 살피곤 했다. 내는 나 글쓴이 작가 자신이에요. 이분에게는 벌써 환갑이 가까운 60에 가까운 외아드님이 있었는데 외아들이 있었네요. 이분은 80이 넘은 상태고 환갑에 가까운 아들입니다. 이 아드님은 아버지와는 딴판이어서 성품이 경망스럽고 풍채가 없을 뿐 아니라 말하자면 체신 없는 무게감 없는 사람이어서 호랑이 노인의 외아들 치고는 형편없는 졸작이야. 이거 너무 이거 어떤 사람을 너무 혐오적인 표현을 하면서 발언한 거 아니야? 예은아, 괜찮아? 자, 그래서 졸작이라는 건 내가 그 외아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죠. 호랑이를 너무 안 닮았다. 이 호랑이 노인의 평생 큰아는 이 졸작 아들이었던 모양으로 이웃에서 간혹 들려오는 소문에는 이 호랑이 노인이 약주를 좀 자시고 어쩌다가 되게 화를 내시는 날이면 병력은 벼락입니다. 천둥 치는 소리 같은 큰 소리로 호랑이가 고양이 새끼를 낳아도 억울하다고 하겠는데 쥐새끼를 하나 낳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호랑이라는 별명의 어르신이 자기 자식을 쥐라고 평가해요. 음, 그 노인의 평가입니다. 자식에 대한. 어쨌든 동물원 우리 안에서나 바라보고 좋아하던 호랑이의 듬직한 거동을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듯 싶은 것이 즐거웠고 그 호랑이 노인 보는 게 나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호랑이란 짐승을 한층 좋아하게 됐다. 누구 때문에? 그 노인 때문에. 공연히 거만만 떨고 대가리 치장만 사랑 삼는 사자보다는 듬직하고 구수하게 생긴 말이 없는 산속의 군자 호공이 좋았고 자 호공이라는 건 호랑이라는 것의 호에 호랑이를 높여서 부르는 호칭인 거죠. 앙칼진, 돈점박이, 이렇게 동정처럼 점점이 박힌 표범 같은 것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맹세였다. 나는 누구누가 싫어? 사자 싫고요. 표범도 싫고요. 그동안 서울에서는 그럴 여유가 겨를이 없었지만 최근에 몇 해 동안
외국에 머무는 사이에는 서양 학문을 한다고 했었으니까 외국에 나가기도 했나 봐. 어쩌다가 한가한 시간이 생기면 언뜻 호랑이 생각을 하고는 산보 겸 멀지 않은 동물원 숲을 찾아가곤 했었다. 시베리아 호랑이 우리 근처에서 호랑이와 더불어 무료하는 심심한 한나절을 벗삼아 그 잘생긴 얼굴과 늠름한 동작을 마주 바라보노라면 어쩐지 호랑이와 나는 전부터 이미 친한 사이였던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되고 심지어 저놈이 타양에 와 있어도 원래 어딘데 고향은 시베리아인데 거기서 잡혀가지고 여기 우리로 와 있나 보죠. 외국의 어딘가로 와 있어도 우리 편이거니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해보았던 거니까 잘 봐봐. 우리나라에서 서식했던 전통적인 호랑이도 시베리아산 호랑이라고 얘기해요.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호랑이 전문가들은요. 이거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미 시베리아의 호랑이들의 개체수가 늘면서 러시아 쪽에 늘면서 그 호랑이들이 북한으로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북한으로 들어왔고 아마도 DMZ 비무장지대 쪽까지 내려오지 않았을까. 왜냐면 고라니 들어봤어요? 고라니? 사슴이랑 비슷한 건데 전 세계 고라니가 다 멸종했는데 우리나라에만 풍족하게 서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주로 많이 사냐면 비무장지대에서 살아요. 거긴 사냥이랑 이런 거 못하니까 완전 천적이 없이 살고 있죠. 그래서 그 먹이를 찾아서 내려오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철책을 넘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막연한 생각을 해봤던 것이다.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어려서부터 호랑이에 얽힌 무수한 옛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났고 호랑이에 얽힌 호랑이들과는 모르는 사이에 자 다시 한번 이야기에 얽힌 호랑이들과는 모르는 사이에 서로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었던 까닭인지도 모른다. 얼마 전에 나는 얼마 전에 어느 노화백을 만나 나이가 많은 화가를 만나 화백은 이제 화가를 이렇게 높여서 보는 거죠. 득이의 재담을 듣던 끝에 재담은 재미있는 이야기. 호랑이의 멋진 풍도는 모습. 엮은 옛 이야기에 요절하도록. 요절은 허리가 꺾이도록. 무슨 일이 있었지만 얼마나 재밌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한국의 호랑이는 한국의 산하에서 자연에서 한국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었으며 장변 이번에 캐대언 작년에 히트쳤던 거기 호랑이랑 같이 나왔었던 거 맞죠? 우리한테 호랑이는 무서워하면서도 친숙하고 신령스러운 존재였어요. 장백산맥이나 태백산맥을 주름잡던 왕년 과거에 장자지풍은 여기 뒤에 나오죠? 이렇게 백만장자 할 때 장자이기도 합니다. 저 장자를 쓰게 돼요. 어쨌든 뛰어난 모습 정도. 이 한국 사람의 몸에 올마며 근사한 한국의 인간 호랑이가 되어 나오곤 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 인간 호랑이가 누구다? 그 인간 호랑이가 누구다? 아까 별명이 호랑이 노인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애초부터 호랑이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문제 1, 2, 3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모르는 단어 설명해줘.
어, 네. 이 고사가 뭐냐면 이번 문제 고사는 고사 왜 안 지워져? 고사성어의 고사인데요. 옛 역사의 일들,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들, 옛 이야기에 들어있던 어떤 것. 성어? 그럴 때 성어. 성어는 일종의 수거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치 여러 이야기들이 내용을 어떤 이야기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네 글자, 뭐 두 글자 여러 그러니까 그런 단어로서 마치 속담처럼 격언처럼 통용되는 것들을 성어라고 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수거랄까 영어처럼 영어의 수거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거기에 써 있는 한자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한자와 연동된 그 이야기를 같이 알고 있어야 고사성어가 되는 거죠. 우화는 뭔지 아시겠어요? 우화는 이소우화처럼 동물을 사람처럼 표현해서 하는 얘기들. 신라라는 아주 매서운, 날카로운 풍자를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거 됐어요? 다 풀었습니까? 채점 할까요? 채점하고 마무리 질까요? 자, 1번의 답. 몇 번? 1번의 답은 2번입니다. 수필이야. 요게 수필의 특징이야. 글쓰니, 나 자신이에요. 다른 것들은 됐고요. 5번 같은 걸 소설이라고 하고요. 허구를 통한 문학적 재미, 극적인 재미와 흥미 추구. 이거는 소설이기도 하고 극이라고 해도 됩니다. 대본. 4번은 시고요. 참신한 발생에서 비롯된 실험적 요소가 자유롭게 구성된다. 이거는 뭐 특정 갈래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2번의 답은 뭘까요? 2번의 답은 5번입니다. 대상들에게 인간적 속성을 부여하여 그것의 태도를 드러낸다. 됐고. 3번. 3번에 자, 4번일까 2번일까? 답은 2번입니다. 보세요. 기억에서 노인이 자기 아들을 뭐라고 평가했냐? 2번이구나. 니은이죠, 니은. 자, 기억에서 한문을 읽어낸 노인의 말을 인용한 것은 학문 수행에 대한 글쓴이지.
글쓴이는 납니다. 나는 근데 신학문이라고 하는 걸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노인은 한문을 읽어야 한다고 얘기해서 노인의 관점이나 견해를 드러낸 것이지 글쓴이의 의지가 상관이 없어요, 이게. 나머지 됐고. 아, 이거 30분 애매한데 시간. 자, 여기까지 합시다. 너무 짧게 했네. 너무 짧게 했어. 가면서 풀고 보고 늦지 마. 고생했어. 어, 어, 이거는 뭐지? 봤어. 아.